안녕하세요. 주식 등대직입니다. 10월 20일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아침 시세보다는 약간 반등을 했다가 종가에 좀 매물을 받고 끝나긴 했지만요. 시장 전체로는 분위기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도 상당히 좋지 않았다. 전체 지수에서 오늘 특징은요. 2400이 깨졌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거래소가요. 마이너스 1.26%, 2385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주 말씀드렸던 앞에 저점 2400포인트가 깨진다고 그러면 여러 가지로 수급에서 좀 난조에 빠질 것이다. 급매물들, 악성 매물 이런 것들이 좀 쏟아질 만한 그런 지수다 이런 얘기죠. 코스닥도 마이너스 1.24%, 774포인트입니다. 800이 무너져서 양 시장 모두 똑같이 한 1.2% 정도 빠져줬는데요. 그나마 조금 다행인 것은 아침 시세보다는 그래도 종가에 조금 이렇게 반등이 좀 됐다가 밀리면서 끝났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 그러면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는 됐다 이런 얘기죠. 악성 매물 쏟아지는 거를 좀 받아주는 그런 맛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대금 시장에 힘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그랬죠. 거래소가 오늘 8조 8천억입니다. 그러니까 강세장이라고 그러면 한 15조라고 봤을 때 지금은 거래 대금으로 봐도 그렇고 지수로 봐도 그렇고 전형적인 약세장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도 보면요 7조입니다. 코스닥 시장 규모로 봐서 그렇게 적다 할 수는 없지만 최근에 코스닥이 그래도 한 10조 넘게 이렇게 거래 대금이 유지가 됐었는데요. 최근 들어서는 10조를 넘어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 또 7조가 거래가 됐는데 어쨌든 거래 대금으로 봤을 때 양 시장 모두 약세장 분위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그래프 보면요. 요런 그 상승세가 이렇게 급락하면서 깨졌죠. 그랬다가 2400, 여기가 2400이거든요.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반등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반등한 이유는요. 기관들이 최근에 3분기 실적이 좀 좋았던 대형 우량주 쪽으로 강하게 유입이 되면서 2400을 탄탄하게 이렇게 받쳐줬었는데요. 오늘 2400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요 2400이 무너진다고 그러면 추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신용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담보 미달이라든가 이렇게 급매물들이 좀 나올 만한 그러니까 투매 물량이 쏟아질 그런 지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아마 2400 밑으로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이런 악성 매물들이 장중에 많이 쏟아졌지 않나. 오후장 들어서 좀 돌리는 듯 하다가요. 종가에서 다시 밀린 거는 아마 그런 급매물들이 이렇게 쏟아지면서 다시 이렇게 좀 밀리지 않았나. 내일도 아침에는 제가 보기에 오늘 이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담보 미달 물량이라든가 이런 급매물들이 좀 쏟아지고 나서 이제 내일이 아니고 다음 주겠죠. 그러고 나서 다시 조금 이렇게 반등세를 보이는 그래서 손바뀜이 좀 일어나는 그런 시장이 좀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 면에서도 이제 그런 게 좀 보이는데요. 조금 이따 제가 수급 말씀드릴 때 그런 특징을 조금 말씀드릴까 그럽니다. 오늘 분봉을 보면 이런 모습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급락해서 출발했다가 장중에 이렇게 조금 돌렸죠. 그랬다가 종가에서 이렇게 밀렸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종가에 이렇게 밀리는 거는 담보 미달이라든가 이런 급매물들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물량들이 쏟아지지 않았나. 그래서 종가하고 동시호가에는 그런 물량들이 많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특히나 이제 반대 매매 같은 경우는 아침 동시호가에 나오고 또 못 판 거는 종가 무렵에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이렇게 매수하기에는 좋지만 파는 시점으로서는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워낙에 지금 악성 매물들이 많이 쌓이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래프 하나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요. 지금 시장이 워낙 좋지가 않은데 긴 시각으로 봤을 때 월봉으로 보면요. 이게 월봉 추세입니다. 월봉으로 보면 요 바닥 여기는 좀 지켜준 느낌이 들죠. 물론 이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한 건 있지만
그거를 제외한다고 그러면 요 추세선이 어느 정도는 좀 믿어도 되는 추세선이 아닌가. 지금 이제 그 월봉으로 봤을 때 추세선 바닥 근처까지 이렇게 왔습니다. 이때야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급락을 했다고 그러지만 그 외에는 한 10년 동안 요 바닥이 이렇게 지켜졌던 그런 추세선이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는 어느 정도 하방 경직이 되면서 좀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을까. 조금 짧게 보면은요, 일봉으로 봤을 때 요 앞에 요게 이제 2,400이거든요. 그래서 한 며칠 전에 2,400을 찍었을 때 기관들이 아주 과감하게 이렇게 들어왔기 때문에 2,400에서는 좀 지지되는 거 아닌가 그렇게 봤었는데요. 오늘 이렇게 2,400이 깨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바닥이 어디다 이렇게 단언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급매물들이 좀 소화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담보 미달이라든가 만기라든가 또는 또 손절매라든가 이런 물량들이 좀 소화가 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조금 안정세에 접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코스닥 그래프는 거래소보다 조금 더 안 좋습니다. 이 추세가 이렇게 무너지고 나서요. 이렇게 반등하는가 싶다가 앞에 저점을 깨면서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거래소보다 조금 이게 더 많이 빠진 이유는 코스닥이 아무래도 테마성 또 개별 종목 중소형주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또 특히나 이렇게 신용이라든가 미수 이렇게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많이들 샀기 때문에 최근 시장이 근한 260포인트가 단기간에 이렇게 빠졌습니다. 거래소 기준으로 했을 때요. 그렇게 봤을 때 초기에 좀 높게 사신 분들은 대체로 다들 지금 담보 미달이 됐거나 이러지 않았을까. 그런 물량들이 지금 장 시작하면서 또 장 끝나면서 이렇게 좀 쏟아지는 것 같아요. 오늘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물량들이 좀 소화되기까지는 주가가 크게는 안 빠질지 몰라도 좀 이렇게 옆으로 횡보하면서 좀 기간 조정을 거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제가 보기에는 비슷하지 않나. 특히나 코스닥이 좀 더 모양이 좀 더 안 좋다. 오늘 이제 분봉 이렇게 보면요. 아침에 이렇게 밀렸다가 장중에 다시 이렇게 반등했는데 종가에 다시 이렇게 밀렸죠.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동시효과 또 오후 장 끝날 무렵 이럴 때 급한 매물들이 쏟아져 나온다. 이것도 조금 우리가 좀 눈여겨서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 수급을 보면요. 오늘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한 1,100억 정도 매수 우회했습니다. 코스닥에서 607억 매도 우회했습니다. 요거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대목 같아요. 반면에 기관들이 오늘 코스닥을 1,300억을 매수 우회했습니다. 좀 느낌이 오시죠? 개인들 그 급매물 이렇게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물량들을 밑에서 기관들이 이렇게 1,300억을 매수 우회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닥권에서 일어나는 이게 이제 항상 일어나는 그런 의례적인 일인데요. 항상 개인들이 이렇게 예를 들어 신용 같은 경우 담보 미달이 되거나 워낙에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손절매하는 이런 투매 물량이 나오면 기관들이 이렇게 그런 물량들을 다 이렇게 받아가죠. 어쩌면 또 그런 시기를 기다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싸게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파는 주식이라고 그러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익이 난 주식이 별로 없다고 봐야 되겠죠. 신용 기간이 3개월이기 때문에요. 3개월 전 또는 1, 2개월 전에 산 물량이라고 그러면 신용으로 샀다고 그러면 종목을 막론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물려있을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물량들을 오늘 기관들이 많이 이렇게 걷어갔다. 좀 씁쓸하지만요. 항상 바닥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요게 오늘 수급에서 좀 우리가 눈여겨볼 대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이제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고객 예탁금이 46조 6천억입니다. 이게 이틀 전 거기 때문에요. 이제 오늘은 이틀이 지났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예탁금은 조금 빠져나가는 추세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달 동안 이렇게 한 거의 3달 가까이죠. 개인들 자금이 계좌에서 이렇게 빠져나갔다. 아마 손해본 분들, 손절매한 분들 팔고 나서 돈으로 이렇게 많이들 빠져나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52조 가까이 되다가 한 10일 만에 46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6조가량이 빠져나갔는데
개인들 6조라는 거는요, 기관이나 외인들 한 2, 30조하고 맞먹는 시장에 영향이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요. 활동성이 높기 때문에 개인들 6조가 빠진 것은 어쨌든 시장에 좀 영향이 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당분간 시장은 좀 이렇게 답보 상태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탄력 있게 반등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힘든 시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신용융자금 이렇게 보면은 그래프로 보면 이렇게 확연하게 드러나죠. 18조 5천억인데요. 항상 20조를 넘었다가 이렇게 많이 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게 보면 이제 급매물, 악성매물 이런 것들이 소화가 된다고 그러면요, 수급 면에서 굉장히 좋아지고 있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아침 동시효과나 또 종가 무렵에 급매물들이 이렇게 쏟아지면서 시장을 이렇게 눌러놓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상 지금 이렇게 신용이 줄어드는 것은 지금 당장으로서는 별로 좋지가 않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하나 이게 특징인데요. 이게 미수 그래프거든요. 근데 5천억에서 7,600억까지 이렇게 늘었어요. 한 2,500억이 단숨에 미수가 이렇게 늘었는데요. 요게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있다. 개인들이 굉장히 강하게 지금 예를 들어서 자기 돈의 한 두세 배까지 미수까지 이렇게 내면서 강하게 이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 시장이다. 약간 투기적인 그런 매매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미수가 난 거는 이틀 전에 주식을 샀기 때문에 오늘 미수가 났겠죠. 그렇다고 봤을 때 어제 오늘 급락을 했기 때문에요. 이렇게 미수로 들어오신 분들이 오늘 상당히 손해가 크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관이나 외인들도 이런 수급 내용을 알고 있을 거란 얘기죠. 개인들이 미수를 내면서까지 이렇게 강하게 아마 이런 예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미수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약시장에서 늘어나는 경우는요. 그래서 이런 건 좀 특이하다. 결과적으로는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팔아줘야 되기 때문에요. 물론 그 중에는 미수가 났으면 이제 돈으로 갖다 메꾸시는 분도 있지만 대체로 주식을 팔게 되어 있습니다. 또 안 팔게 되면 그 다음 날 강제 매매가 나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어제 오늘 시장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친 거 아닌가. 단타로 들어간 이런 물량들이 급매물화되면서 시장에 좀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 산업이 이렇습니다. 어제 마이너스 0.75%. 최근에 하락세를 멈추고 이렇게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그제 이틀간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이렇게 두 개가 났습니다. 어쨌든 모습이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죠. 그렇지만 앞에 저점보다는 위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보다는 훨씬 모양이 좋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우가 이런 모습이고요. 나스닥도 이렇습니다. 앞에 저점을 깨지는 않았지만 좀 이렇게 모습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은 아니다. S&P 500도 마찬가지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다들 모양이 최근에 바닥에서 이렇게 좀 반등하다가 다시 꺾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니케이 마이너스 0.5%. 그래도 우리보다는 좀 모양이 더 나아요. 앞에 저점 위에 이렇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대만 마이너스 0.07%. 대만도 앞에 저점은 깨지지 않았습니다. 독일 마이너스 0.3%. 프랑스 마이너스 0.6%. 프랑스는 앞에 저점이 깨졌습니다. 상해 마이너스 0.88%. 상해가 이렇게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앞에 저점을 깨고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중국 시장 이렇게 많이 빠지는 것이 우리 시장에 지금 영향이 저는 크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그래프만 놓고 보면요. 우리가 미국보다는 중국 시장을 닮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래프 보시면 앞에 저점이 깨지면서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GDP 경제 성장률이 작년 대비했을 때 한 4.6% 정도 성장을 했다고 그래요. 그게 기대치 이상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다가 의외로 경기가 좋게 나오면서 경기 부양책을 다시 이렇게 거둬들이는 그런 것 때문에 시장에 이렇게 악재로 작용했다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중국 시장은 이렇게 빠지는 그런 구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항생, 홍콩 지수도 보시면 1년 내내 이렇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앞에 저점 부근에 이렇게 와 닿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우리 시장이요, 미국 시장보다는 중국 시장 좀 이렇게 영향을 좀 많이 받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요, 테슬라가 9.3% 빠졌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 아주 급락을 했죠. 어제 이제 일론 머스크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좋지가 않다, 비관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그 사이버 트럭 이쪽에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했는데 요게 좀 기대치를 좀 낮춰야 될 것 같다,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면서 테슬라 주가가 어제 9.3% 빠졌습니다. 요게 이제 우리 전기차 배터리 관련 주식들한테 오늘 좀 영향을 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테슬라 자체도 그래프 이렇게 보시면 모양이 썩 좋지가 않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 시장 또 우리 시장에 상당히 영향이 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시장도 어제 이어서 이렇게 저점을 깨고 내려오는, 제가 말씀드렸던 2,400포인트를 지켜주지 못하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뭐 급매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쏟아지면서요, 이렇게 밀렸는데 앞에 2,400에서는 기관들이 실적주 위주로, 특히 대형주 3분기 실적이 좋아지는 이런 종목 위주로 강하게 이렇게 들어오면서 2,400 유지해 줬는데 어제 오늘은 이렇게 무참하게 저점을 깨면서 이렇게 빠져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보기에는 급매물들이 좀 소화되는 과정이다. 담보미달이라든가 또 미수 물량이라든가 이런 손절매 물량들, 통틀어서 투매 물량이라고 볼 수 있겠죠. 투매가 어제 오늘 이렇게 이틀 이루어졌다고 봤을 때 대체로 투매가 한 2, 3일 정도 쏟아지고 나면요, 급매물들이 좀 소화가 됐기 때문에 급등 국면이 하루 정도는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음 주 초반이나 중반 정도에 그런 타임이 올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방금 제가 월봉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최근 시장이 한 260포인트 정도 빠졌기 때문에 어찌 보면 개인들로서는 좋은 기회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이렇게 많이 빠졌을 때 이제 바닥에서 이렇게 팔고 나가지 마시고 좀 기회를 좀 노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2,400이 깨지면서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좋지 않아지긴 했지만요, 현금을 가지고 계시거나 현금 동원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종목 막론하고요, 가장 중요한 점은 실적입니다. 그러니까 전년 대비 금년 실적이 좀 좋은 종목들, 또 이번 3분기 실적이 그런대로 괜찮게 나오는 종목들, 그게 중소형주든 또는 대형주든 테마주든 가리지 마시고요.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은 시장이 이렇게 많이 빠질 때 같이 조정은 받더라도요, 돌아설 때 기관이나 외인들이 가장 먼저 매집해 주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실적을 먼저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수급 정도를 봐야 되겠죠. 수급 보고 그 다음에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종목, 방금 말씀드린 그런 조건이 되는 종목이라고 그러면요, 어제 오늘 이렇게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다음 주 초쯤이면 한 번 정도는 단기 급등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거래량이 이렇게 바닥에서 대폭 늘어나거나 그 다음에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되는 그런 종목들 이렇게 보유하고 계시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지금 시장이 좋지는 않지만 좀 견뎌도 되는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도 그런 좋은 종목들이 혹시 많이 빠져 있다고 그러면 이번 기회에 좀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좀 단기 수익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월봉 제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죠. 지금 이제 제가 그동안에 꾸준히 추천드렸던 종목들 따로 이렇게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들 그래프만 보면 다 망가져 있습니다. 그래프만 놓고 보면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근데 지금 팔기에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거나 거래가 늘어나거나 또는 기관들이나 이런 쪽에서 좀 들어와 주거나 이런 종목들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조금 버텨보는 게 어떤가, 오히려 그런 종목들은 좀 매수 마인드로 임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종목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 짚어드리면요,
최근에 더존 비존 3분기 실적 괜찮습니다. 더존 비존 지금 주가가 전체 시장이 다 그러니까요. 좀 반등을 했다가 좀 밀리고 있는데, 제가 더존 비존을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최근에 거래량이 이렇게 아주 특별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또 한 17만 주 거래됐죠. 평소에 한 4, 5만 주 거래되다가 최근 한 5일간 20만 주, 21만 주, 19만 주, 12만 주, 17만 주 거래량이 한 서너 배 늘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바닥에서 이렇게 거래량이 늘고 또 실적도 전분기 대비 좀 이렇게 늘어나는, 이 실적 때문에 더존 비존이 안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닥에서 손바뀜이 활발하고 수급이 좋아지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는 MC넥스도 최근 제가 이렇게 강조드리는 종목인데요. 수급을 보면 외국인들, 기관들이 이렇게 꾸준히 한 일주일째 이렇게 매수 우위하고 있죠. 물량이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 이렇게 매수해주고 있다. MCX가 어찌 보면 실적주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실적이 좋고 최근에 거래량이 좀 늘어나고 하는 그런 조건에 들은 종목인데요. 전장 쪽 매출이 좀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에만 이렇게 집중했다고 그러면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차라든가 이런 쪽에서 수요가 많아지면서 MCX 같은 게 성장성을 굉장히 높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실적이 이렇게 보면요. 2021년 영업이익이 22년이죠. 107억인데 금년에는 167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분기로 봤을 때 2분기가 적자가 났었습니다. 그랬다가 3분기에 대폭 분기 84억 정도 지금 예상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연으로 따졌을 때 작년 대비했을 때 영업이익이 한 7, 80% 정도 좋아지는 쪽으로. 그래서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으면서요, 주가가 이렇게 많이 빠졌었는데 이제 3분기 실적이 좋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좀 돌아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같이 이렇게 좀 보자. 모양이 괜찮아 보이고 가격으로 봤을 때 실적 대비했을 때 주가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KH바텍이요. 폴더블 폰에 들어가는 그 힌지 관련해서 거의 90% 이상을 삼성전자가 납품하고 있죠. 근데 폴더블 폰이 작년 대비했을 때 금년에 그 삼성전자가 제시하는 목표를 보면 굉장히 높게 제시해 놨어요. 그 여기에 이제 기존의 힌지가 아니고 물방울 힌지라고 그래서 단가도 높고 또 판매량도 많이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요. 금년에 실적을 좀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KH바텍도 이렇게 실적을 보면요. 2022년에 325억, 금년에 425억이 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종목이지만 실적 면에서 굉장히 좋다. 그래프로 봐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그래프 보면은 이런 모양입니다. 급락을 했다가 최근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급락을 했다가 이렇게 횡보하면서 바닥을 확실하게 이렇게 다져주는 맛이 있죠. 이 가격대에서는 쉽게 이렇게 물러서지 않는 좀 단단한 그런 맛이 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은데 이런 실적이 수반이 되는 이런 종목들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방으로 이렇게 좀 단단하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KH바텍도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제가 단골로 말씀드린 CS윈드. 지금 많이들 마음고생을 하고 계실 텐데요. 특히나 지금 신용이 한 85만 주 정도 됩니다. 다른 종목들이 신용이 많이 털렸는데 CS윈드는 이렇게 많이 빠졌는데도 불구하고 신용이 안 털리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만큼 이 종목에 대한 믿음이 강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안 팔고 계시다고 그러면요, 현금으로 사셨든 신용으로 사셨든요, 이 종목은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큰 흠은 없습니다. 흠이 있다고 그래도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각 증권사들에서 10만 원 이상 이렇게 목표가 제시했던 종목인데 그때 추천했던 사유들이 그렇게 크게 변한 게 없거든요. 단지 해외 쪽 그 풍력 업체들이 실적이 좀 좋지 않다, 그래서 지금 그 영향이 이렇게 좀 미친 것 같습니다. 이제 미국이나 또 유럽 쪽에서 신재생 에너지에 대해서 약간 좀 주춤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가 제가 보기에는 과하게 빠졌다. 그래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좀 버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지금 신용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요. 버틸 수 있다고 그러면 담보를 유지해 가면서 조금 버텨보자, 이런 말씀 드립니다.
기다리면 어느 정도는 가격이 급등할 국면이 좀 한번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시작하면서 그런 말씀 드렸죠. 최근 시장이 의외로 낙폭이 굉장히 컸다. 최고점에서 따지면 3,316포인트에서 2,375포인트니까 큰 한 1,000포인트 빠진 시장입니다. 낙폭이 의외로 컸고요. 최근 몇 달간만 따졌을 때도 한 260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단숨에. 아마 그런 것 때문에 개인들이 지금 많이 물려 있기는 한데요. 역으로 따졌을 때 이렇게 낙폭이 컸을 때가 오히려 기회가 되더라. 이제 그런 말씀 드렸죠. 이때가 이제 IMF 때인데요. 1000포인트에서 270포인트까지 이렇게 빠졌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렇게 보면요. 이때도 2000포인트에서 1000포인트까지 근 2배가 이렇게 단숨에 빠졌습니다. 이때가 코로나 국면인데요. 2300포인트에서 1400포인트까지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물론 이 코로나 이때 이제 돈이 많이 풀리면서 1400에서 3300까지 이렇게 급등을 했었는데요. 다시 이렇게 원위치가 됐죠, 지금. 그러다가 좀 반등하다 다시 이렇게 빠졌는데 이번에도 낙폭이 예전 IMF 때나 코로나 국면이나 금융위기 때 못지않게 낙폭이 컸다는 얘기죠. 이런 때가 오히려 기회일 수도 있다. 항상 그랬지만 지나놓고 나면 IMF 때 그때 바닥에서 주식 샀으면 그때 이제 사서 몇십 배씩 이렇게 이익 난 분들이 실제로 계십니다. 금융위기 때도 마찬가지. 코로나 국면에서 1400포인트까지 갔을 때 만약에 그때 주식을 밑에서 샀더라면 보통 뭐 카카오 같은 경우는 10배 이상 올랐죠. 그런 걸로 봤을 때 이번 시장도 그에 못지않게 낙폭이 굉장히 컸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보시면 이게 월봉인데요. 굉장히 한 1000포인트 빠졌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게 추세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추세가 이어지더라는 얘기죠. 이때가 한 2008년부터 이렇게 따졌을 때 거의 한 15년간 이렇게 추세를 이어보면 이 추세 바닥이 이때 코로나 때는 예외적인 국면이죠. 그 외에는 이 추세가 유지가 됐는데 이번에 월봉으로 보니까 이 추세 바닥에 딱 닿아 있어요. 물론 이 추세가 무너질 수도 있겠지만 10년 넘게 이렇게 유지된 추세이기 때문에요. 이 추세가 쉽게 깨질 것 같지는 않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달리 말하면 이번 시장이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팔고 계시다고 그러면 한번 버텨보자 하는 말씀 하나 하고요. 현금 동원 능력이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이런 때가 한번 베팅을 해볼 승부를 한번 걸어볼 만한 때가 아닌가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예전 낙폭이 컸을 때 악재가 쏟아졌을 때하고 지금이 하락폭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은근히 많이 빠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감안해서 매매하시라 이렇게 해서 제 생각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